칠레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멀리 있는 나라입니다. 한국을 계속 뚫고 나가면은 나중에 아르헨티나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와 접경한 나라가 칠레죠. 칠레라는 나라는 이상하게 저도 국민학교 때부터 아주 좋은 인상을 가지고 알게 된 나라입니다. 칠레 하면 첫째 어릴 때 지구기도 없을 때 배운 이야기는 세계에서 가장 남북이 긴 나라다. 남북 길이가 4,000km나 된다. 그리고 칠레는 미인들이 살고 그리고 인심이 좋다. 그리고 그때부터 칠레는 민주주의 모범 국가이다. 남미에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다가 칠레와 FTA를 하고 칠레산 와인이 한국에 많이 들어오면서 더욱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칠레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칠레가 남미에서 모범적인 민주주의 국가였지만은 시련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것은 1970년에 선거를 통해서 사회주의자, 저 공산주의자죠. 사회주의자가 정권을 잡고 그 민주주의, 자본주의에 반대되는 방향의 정책을 펴서 일대 혼란이 생기고 거기에 대한 반동으로 피노체트가 이끄는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수천 명이 죽고 하는 이런 시련을 겪었다. 그 피노체트가 한 17년 동안 집권하다가 물러난 이후에도 실권을 한 10년 행사하다가 그 다음에 그 힘이 떨어졌을 때 그게 2000년도에 들어와서 영국으로 치료를 하러 갔다가 영국에서 구금이 되고 말았습니다. 스페인 변호사 쪽에서 고소를 해가지고 말하자면은 반인류 범죄자 비슷하게 구금돼서 한 2년 동안 영국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했던 적도 있습니다. 돌아와서 2006년에 죽을 때까지는 이른바 역사재판 비슷한 데 걸려가지고 감옥에 가지는 않고 자택 연금 상태에서 2006년에 91세로 죽었습니다. 이 피노체트에 대한 평가는 아주 복잡합니다. 칠레 사람들 만나면은 피노체트를 옹호하는 사람도 있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쟁점이 참 있는 사람인데, 그러나 이 지식인 사회에서는 피노체트는 뭐 독재자, 학살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를 통해서 공산주의자들이 집권하기도 참 어려워요. 그러고 집권한 다음에 성공하기는 더 어렵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선거를, 공정한 선거를 이야기합니다.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 또는 계급투쟁론자들, 뭐 어떤 식으로 표현되든지 이런 사람들이 집권한 것은 이 칠레 아옌데가 최초의 경우였습니다. 최초의 경우인데, 그럼 왜 쿠데타가 일어났느냐 하는 그 과정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주의자는 그 체제를 부정을 하니까 선거를 부정하는 게 맞는데, 그러나 선거에 참여를 하죠. 권력을 잡기 위해서. 그다음 권력 잡은 다음에는 어떤 식으로 행동하느냐에 대한 하나의 이 모델 케이스입니다. 1970년에 이 칠레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집권 여당 후보가 27.8%, 그 다음에 집권당보다 더 오른쪽에 있었던 국민당 후보가 35%, 사회당의 아옌데, 살바도르 아옌데, 이 사회주의자가 36.2% 지지를 받았어요. 어느 쪽도 과반수 지지를 얻지 못하니까 헌법에 따라서 국회에서 두 후보, 즉 국민당 후보, 사회당 후보를 놓고 결선 투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념적으로 보면은 이 집권 여당, 3등을 한 집권 여당은 국민당 후보를 찍는 게 옳았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뭐 감정적인 것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 집권 여당이 아현대를 찍었습니다. 아현대를 지지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보수가 좌파를 지지한 셈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뭐 과거 두 차례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나서 좌파 정권 10년을 만드는 그 점하고 좀 비슷합니다. 이렇게 보수가 분열되어 버렸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아현대 정권이 남미에서 최초로 선거를 통해서 등장한 사회주의 정권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36%의 지지를 가지고 63%의 보수 중도층을 통치해야 된다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선거에서는 미국은 중립을 지켰어요. 그 뒤에는 좀 달라집니다만은 이때 아현대 정권이 등장했을 때 가장 긴장한 것이 칠레 산티아고에 있었던 한국 대사관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아현대는 사회주의자니까 집권하면 북한과 수교할 것이다 라고 예상되었습니다. 북한과 그걸 어떻게 막느냐 해가지고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현대는 소수파지만은 딱 집권하자마자 이제 좌파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외국 투자 기업을 국유화하고 외채 상환을 보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칠레는 지금도 그렇지만 구리광산이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거기는 외국 자본이 많이 투자했는데 이것을 국유화하겠다고 선언하니까 반작용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ITT라는 이 미국의 통신회사가 있었는데 이 자산도 칠레 정부에서 국유화를 하겠다고 선언하니까 미국과 관계가 나빠졌습니다. 물론 다수 국민으로부터는 상당히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대만과는 단교하고 중공과 수교를 했습니다. 드디어 북한과 정식 수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남미에서는 이 사회주의 혁명 운동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었고 그 본사는 쿠바였습니다. 쿠바, 카스트로가 집권한 쿠바. 칠레는 이 쿠바와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미국을 자극을 한 거죠. 미국은 쿠바의 혁명 수출로부터 남미를 지켜낸다 하는 것이 남미에 대한 기본 정책인데 칠레, 그동안에 친미국가로 유명했던 이 칠레가 쿠바와 친하게 지낸다고 해가지고 카스트로와 자주 만나고 드디어 쿠바의 경호원들이 아현대의 경호를 담당할 정도가 됐습니다. 마지막에 아현대는 군사 쿠데타를 만나가지고 자살하는데 그때 유명한 사진이 기관 단총을 들고 있는 사진이 나오는데 그 기관 단총은 카스트로가 선물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면적으로 외교 노선적으로 외교적으로는 반미 친소로 가고 경제정책은 사회주의 국유화 정책을 펴는데 이제는 또 정치에도 손을 댔습니다. 양원제를 단원제로 바꾸려고 하니까 여기에 또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반발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드디어 물가가 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연간 뭐 100% 이렇게 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미국이 보복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친소 쪽으로 가니까. 그런데 아현대는 유대인 중시 정책을 썼습니다. 유대인. 이 유대인 중시, 뭐 어머니 쪽으로 이제 유대인 피가 흐르는 사람인데 장관들 중에 6명이 한때 유대인이었어요. 이것은 이런 계산도 있었을 거예요. 미국의 여론을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니까 그 사람들하고 어떤 연계를 가지려는 생각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건 실패를 했습니다. 미국의 유대인 단체가 아현대 정부에 협력하는 유대인과 별로 친하게 지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현대가 큰 실수를 한 게 사회당 안에 일종의 무장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좌익 혁명 단체 비슷한 걸 만들어 가지고
이게 군 안으로 침투를 해가지고 칠레 군부 안으로 침투를 해가지고 군부를 사회주의 세력으로 만들려는 그런 조짐을 보이니까 이게 군대를 자극을 했습니다. 칠레 군대는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 칠레라는 나라를 지탱하는 일종의 중심 세력입니다. 중심 세력이고 아주 존경을 받는데 이게 군대를 아주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군대를 자극을 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150% 기록하다가 나중엔 360연간 363%나 됐습니다. 이 무렵에 이 산티아고를 방문했던 한국 외교관의 이야기는 그렇게 아주 밝고 좋은 나라가 어떻게 2, 3년 만에 이렇게 망가지느냐. 정치란 게 정말 무섭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기존 체제 쪽에서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첫째, 1973년 5월에 칠레 대법원은 아엔데의 정책은 국가 정체성을 물러나게 한 것이다. 일종의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게 나중에 군인들의 혁명을 일으킬 때 근거가 됐습니다. 또 국회도 이제는 결의안을 통과시켜가지고 아엔데의 정책은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대법원과 국회가 아엔데의 사회주의 혁명 노선을 헌법 위반이라고 규정한 겁니다. 그 직후에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으니까 이 군사 쿠데타는 명분이 우리는 반헌법 정권을 타도한다 하는 명분을 헌법 수호기관인 대법원과 입법기관인 국회가 뒷받침했다. 이게 아주 정치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드디어 1973년 9월에 피노체트 육군 총사령관이 주도한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 피노체트라는 사람은 아버지 계통으로는 프랑스 사람입니다. 프랑스 사람이에요. 어머니 계통으로는 스페인의 뭐 소수민족이라고 봐야 되겠죠. 바스크 지방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계통과 스페인 계통이 이렇게 합쳐진 경우인데 피노체트는 나폴레옹을 숭배했다고 합니다. 나폴레옹을 숭배한 분이 또 한 분이 있죠. 박정희죠. 또 피노체트는 박정희를 그렇게 또 존경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롤 모델로 생각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피노체트를 육군 참모 총장에 육군 총사령관 밑에 참모 총장이 있습니다. 참모 총장에 기용한 사람은 아엔데였습니다. 아엔데. 그런데 이 피노체트가 결국 정권을 탈취하는 이 쿠데타를 벌리는데 이 쿠데타에는 미국 CIA의 적극적인 공작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미국의 조종에 의해서 피노체트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성공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체제적인 아엔데의 정책에 이 자본주의 세력, 자유민주 세력으로 불리는 이 보수 세력이 위기감을 느끼고 대법원과 국회가 아엔데 정권을 반헌법적 정권이라고 규정한 바탕에서 군대가 나왔고 그것을 미국이 뒤에서 뒷받침했다. 이런 구조죠. 이런 구조니까 구조적으로 아엔데는 이 사회주의 혁명 노선을 아주 위태위태하게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이 체제의 반발, 국가의 반발을 불러들이는 소지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73년 9월에 쿠데타는 피노체트 주도했으나 거기에 다른 공군, 해군도 가담했으니까 이건 전군 쿠데타입니다. 전군 쿠데타입니다. 그리고 헌법을 정지시키고 아엔데는 대통령궁이 이 포격을 당하는 과정에서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선거로 탄생한 사회주의 혁명 정권이
결국은 군사 쿠데타를 불러서 자멸했습니다. 그 다음에 피노체트 정권은 이 아엔데 세력, 공산주의 세력을 일소하는 정책을 피는 과정에서 한 3,000명 정도를 죽였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약 3,000명 정도를 암살도 하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피노체트는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파괴했다.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파괴했다. 국가와 민주주의 중에 택일을 해야 될 경우에 국가를 포기하고 민주주의를 할 것이냐, 민주주의를 포기하고 국가를 지킬 것이냐 하는 이런 고민에 봉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5.16 군사혁명 주체 세력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장면 정부의 이런 민주주의를 하면 국가가 망한다.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 민주주의를 일시 정진시키는 쿠데타가 필요하다. 똑같은 생각을 피노체트가 하면서 자신을 정당화했다는 것이죠. 국가가 더 중요하냐, 민주주의가 더 중요하냐. 그것은 이 후진국에서 자주 봉착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피노체트는 그러나 17년간의 통치를 통해서 칠레의 경제를 강화하고 복지 정책을 생산적 복지로 개혁하는데 아주 성공을 해가지고 또 다시 친미 정책을 펴고 또 친한국 정책을 펴고 해가지고 외교적으로 안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17년 동안 집권을 할 수가 있었고, 물러난 다음에 비록 여러 가지 부패 사실이 밝혀져서 재판에 회부되었지만은 가택연금 정도로 끝내면서 자연 수명을 다할 수가 있었다. 지금 칠레 정부는 피노체트 17년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건설적으로 개성하는 방향으로 하다가 보니까 칠레는 아직도 지금도 역시 남미에서 가장 모범적인 민주국가, 그리고 아주 생활 수준도 높고, 남미의 통계를 내면은 항상 모든 지표에서 1등 하는 나라는 칠레입니다. 칠레. 그러나 그 칠레도 이런 사회주의 혁명 정권의 도전에 대한 응전이라는 이런 혼란이 있었다. 이런 점이 하여튼 세계사의 한 교훈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약을 하면은 아엔데 정권은 사회주의가 집권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보수 분열로 집권을 한 다음에, 그렇다면은 지지율이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니까 소수자로서 조심해야 될 텐데, 사회주의 혁명 노선을 노골적으로 추진을 해가지고 반미 친소로 기울고, 그리고 국유화 정책을 펴고, 그 다음에 자체 무장 세력을 양성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안보 위기가 오고 미국과의 관계가 나빠지고, 그 다음에 그 때문에 경제가 악화되어서 물가 상승률이 100%, 300%까지 오르고, 드디어 대법원, 국회까지도 아엔데를 헌법 위반 세력으로 규정한 이런 가운데서 군대가 국가 수호 차원에서 나와가지고 사회주의 혁명 정권을 뒤집어 엎어버렸다. 그 다음에 한동안 군사 정권이 통치하다가 나중에는 반민 반군 정권으로 다시 돌아갑니다만은, 그나마 피노체트가 그 후유증을 수습하고 경제 복지 부분의 발전과 개혁에 성공을 해가지고 역사적으로 단죄되는 것을 면하였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혁명, 공산혁명, 그리고 좌익혁명 노선을 추구하는 세력이 선거를 통해서 집권한 다음에 그 시절의 개업투쟁론적 노선을 국정에 반영해가지고 밀고 나가려고 할 때는 반드시
체제로부터의 반격이 생긴다. 그 반격이 선거로 나타날 수도 있고 쿠데타로 나타날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내전 상태로도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교훈을 보여주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